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사실 이쪽이 고점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미 국내 쪽도 고점을 넘겼고 이제 미국 쪽도 지난번대로 이제 채널을 이제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커뮤니티에 제가 잠깐 올려드렸었는데 근데 역으로 사실 이미 이제 다 좀 애매하던 부분이 반등을 많이 해서 차라리 좀 깔끔해졌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 제가 지금 칸이 없어서 안 나와 있긴 한데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여기를 안 넘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애매하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다 넘었거든요. 이제 애매했던 부분이 오히려 다 좀 넘어간 것 같아서 차라리 이제 설명하기는 더 쉬워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부터 오늘은 먼저 보고 이런 이제 매크로 쪽이나 기술적 지표 지금 추세가 어떤지 좀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국내 쪽에 이제 좀 파동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그냥 좀 번외의 얘기긴 합니다만 원래 엘리트 파동상은 이제 1, 2, 3, 4, 5가 여러 가지 있죠. 3이 가장 짧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2랑 4랑 겹쳐서는 안 되고 이제 2가 1을 뚫리면 안 되고 등등등등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있다고 하면은 국내 쪽은 사실 2랑 4가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이 2랑 4가 상당히 많이 겹쳐요. 이게 내려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1이랑 4죠. 정확하게 1이랑 4가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마지막 파동 같은 경우가 그냥 이게 1이고 2고 3이고 4고 여기 안에서 이제 5가 이게 1, 2, 3, 4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파동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이제 여기 안에서도 지금 아마 1, 2, 3, 4, 5로 거의 끝 무렵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20볼린저도 넘어가 있고 제가 사실 여기를 닿을까라고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200볼린저까지 닿여 있습니다. 이 갈색 선까지 오늘 딱 깔끔하게 잘 닿였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이제 볼린저 상으로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그때 채널링을 사실 올려놨었죠. 그래서 그냥 오늘 길게 살펴보면은 보시면 이제 아주 긴 추세로 봤을 때 이제 정말 이제 기나긴 추세가 이제는 정말 이제 끝나는 단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1일 한 여기까지 오고 여기 2가 오고 3이 아주 장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나긴 3파였다라고 보고요. 4파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하락으로 코로나 이후에 랠리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한 하락인 거죠. 하락을 한 이후에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지금 올라갔던 게 아닌가 결국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기로 한번 보면은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채널링 먼저 하고 그거 보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게 2랑 사실 이 4를 그으면은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화면이 좀 잠시만요. 이거를 이제 좀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채널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올려놨지만은 여기까지가 이제 1, 2, 3, 4, 5로 해서 1파였던 것 같고요. 여기 1, 2파 조정,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3, 그 다음에 이제 4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작은 파동으로 1, 2, 3, 4이고 마지막 이제 5가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 5가 이게 다 이제 지우고 마지막 5가 여기까지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이제 5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넘어가 있죠. 여기 이제 넘어갔다가 결국 이제 하회를 하면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200볼린저랑 50볼린저도 다 넘어가 있고요. 일봉상으로 이제 현물로 봐도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끝에 끝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로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으로 또 채널링을 해본다라고 쳐도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보면은 조금 잘못 채널링을 했으니까 다시
수정을 좀 해보면은 딱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딱 맞춰 보겠습니다. 그냥 아예 다시 그려보죠. 제가 이게 한 손에 펜을 들고 하려고 하니까 잘 안 그려지는데, 다시 제대로 좀 그려보면은 아주 딱 맞진 않는 것 같지만 이제 맞네요. 이제 보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3파 고점이 여기죠. 여기서 딱 올려놓으면은 여기도 이제 넘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넘어간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넘어가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를 내려오면 이제 그때 저는 좀 많이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1, 2, 3, 4, 5로 마지막에 1, 2, 3, 4, 5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상단에 상단을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오늘 먼저 그냥 기술 쪽 지수들 먼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다 롱 추세입니다. 뭐 시원하게 사실 최근에 올랐죠. 근데 이제 분봉상으로는 이제 좀 먼저 이제 시그널을 나타내는 이제 볼린저 50을 이제 나타내는 거랑 200이랑 이격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과열을 나타내서 쇼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RSI 같은 경우에 이미 다 뭐 극단적인 과열입니다. 120분봉부터 이제 구주봉까지 모든 게 다 과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열 오브 지금 과열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150은 약간 분봉상 약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여전히 롱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120분봉 추세는 뭐 설명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국 일봉 추세를 한번 보면은 이게 뭐 사실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쓸 때 뭐 그냥 좀 TMI는 아니고 이제 사실 알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제 툴들이 있는데, 이제 ATR을 이용해서 내 변동성 포지션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수 스코어에 따라서 내가 지금 롱 포지션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내 자본에 대해서 80%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한도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80%가 이제 최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15년 동안 일일 최대 변동폭이 움직였을 때 이제 80% 날라가게, 그 정도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거기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안전장치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절대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건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좀 시스템 트레이딩 할 때 이제 그거는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그건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이제 롱 추세가 80이면은 이제 롱을 쉽게 말해서 이제 강도가 0부터 해서 8까지, 0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제 가장 강하게 롱을 해야 되는 추세인 거고, 숏은 똑같이 이제 0 추세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역으로 이제 여기도 80이면은 숏을 제일 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가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라고 나스닥 볼 수 있고, S&P도 뭐 마찬가지인 모습이고요. 코스피 200도 뭐 숏 추세로 잠깐 가긴 했었지만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롱 추세. 나스닥 같은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제 롱 추세다.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120분봉상 이제 나스닥 찬물 살펴보면은 벌어지고 이제 모여 있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 갈 때까지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준선 이탈도 또 그렇고 50일 이동평균선 이격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ATR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이건 뭐 사실 이제는 뭐 너무 명확한 과열의 신호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분봉상 120분봉상 이건 선물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완연한 과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RSI도 상당한 과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도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봉상으로 나스닥 보더라도 이제 모여 있고 이제 벌어져 있고 다 이제 볼린저 상단을 다 넘어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과열 오브 과열, 이제 기준선 이탈 정도나 50일 이동평균선 과열 정도도 과거 이제 고점들 수준까지 지금 와여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이힐드도 다시 좀 추세가 넘어갔고, 이제 RSI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과열이기 때문에 뭐 이건 정말 이제 과열 오브 과열이다라고, S&P도 지금 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과열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3주봉으로 봐도 지금 과열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9주봉으로 봐도 과열이고요. 이제 뭘 봐도 사실 과열인 단계고, 이제 120분봉 현물로 우리나라 선물로 보더라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기준서 이탈도 고점 수준에 왔죠. 50일 이동평균선도 고점 수준에 왔고, 이제 ATR도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RSI는 또 오를 만큼 올랐고, 과열 오브 과열까지 이미 지금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아니죠. 계속 코스닥 150을 나스닥이라 하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다른 데랑은 다르게 여긴 좀 과열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많이 못 올랐거든요, 최근 기준으로는. 코스닥은 뭐 그냥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계속 나서, RSI도 그런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현물은 다 넘어가고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과열 오브 과열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RSI는 넘어가진 않았지만 뭐 여전히 이제 과열이다라는 걸 좀 나타내고 있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추세가 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표들 보기에 앞서서 그냥 일단 뭐 지수부터 보면서 오늘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일드갭으로 보면은 뭐 금리가 많이 빠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페드 모델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 이제 장기 시계열로 코스피 봐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페드 모델 여전히 좀 고평가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으로 봐도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랑 S&P 이제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이제 국내 금리가 좀 많이 빠지면서 많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고, 미국 쪽은 이제 금리는 빠졌지만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특히나 요 페드 모델로 봤을 때 두 나라 다 좀 상대적으로 더 고평가라고 느껴지고요. 뭐 트레이딩 PBR이나 특히나 이제 트레이딩 PBR을 봤을 때 뭐 상당히 증시는 이미 지금 뭐 거의 다 컨버블 수준까지 PBR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실질금리랑 이제 BEI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살짝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실질금리도 뭐 살짝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금리 자체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국내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이제 BEI가 좀 많이 빠지고 실질금리가 좀 올라가는 듯했으나 다시 한번 실질금리 조금 주춤한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 쪽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수급 쪽 같은 경우에 미국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S&P 같은 경우에 숏 포지션이 꽤나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거의 111인데 곱하기 1000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 계약이 지금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짝 숏 포지션이 조금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먼저 일단 합산 신용잔고 보면은, 일단 신용잔고가 다시 20조를 돌파하면서 20.2조 정도 가량 하면서 전주 대비 거의 한 4, 5천억 정도 증가가 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6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는 일단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 1.5억 현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 한 1.8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장이고요. 일단 최근의 반등은 일단 외국인이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긴 시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일단 개인 수급이 많은 상황이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일단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좀 있지 않나. 신용잔고로 봤을 때 이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이 더 매수 우위에 있고요. 여전히 긴 시계열로 봐도 여전히 개인이 매수 우위고, 좀 장기 추세로 봐도 개인이 여전히 좀 많이 매수 우위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닥
나눠봤을 때 여기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DXI가 요즘 올라가면서 뭐 좀 지수도 좀 올라가는 편이지만 뭐 여전히 금리를 감안한 기술 조정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는 거의 뭐 그냥 쌍봉 수준에 지금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다 이제 하향 추세로 가다가 다시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추세긴 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좀 대출이 많이 늘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제 1Q에 한국은행이 좀 돈을 RP를 통해서 많이 유동성 공급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서울이나 뭐 여러 아파트 PIR 다시 조금 올라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미국 쪽 같은 경우 PIR 보시면 뭐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영국도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죠. 실제 미국 주택 가격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상업용 부동산도 약간 실질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질 주택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 뭐 보면은 ISM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 안 좋은 상황.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좀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냥 이제 S&P를 글로벌 GDP 대비로 한 거는 좀 그냥 좀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보기가 이게 편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닷컴 버블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요. 근데 저번 이제 2021년 고점 수준도 살짝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오파니까 여기가 제일 높은 게 맞긴 하겠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사실 아무리 뭐 AI든 뭐든 결국은 이 GDP 대비해서 결국 과열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뭐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도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경제 성장률만큼 결국은 회사도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올라갈 여력은 뭐 전 거의 희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ECB 같은 경우에 금리를 한번 내렸었죠.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건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이제 지역은행에 대한 이제 은행들에 대한 이제 대출을 좀 많이 줄여놨던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사실 금리를 좀 그래도 좀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제조업들이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금융 강국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나라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는 이제 그나마 이 예금이 아니라 이 대출이 많이 좀 줄여서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참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 7월에 금리 인상하고 지금 테이퍼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데 뭐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 레포가 올라가는 게 좀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이게 미국처럼 결국 여기도 지금 지준을 결국 더 못 늘리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일본도 지금 결국 그래서 뭐 일본도 돈을 줄이면 결국 이제 점점 통화량이 이제 줄어드는 단계가 오게 되겠죠. 최근에 이제 증시가 올라갔던 것도 전주 대비해서 움직임으로 보면은 지급준비금이 한 46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던 게 이제 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증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정부 현금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정부 현금을 7,500억 달러 정도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살짝 언더가 되니까 돈이 시중으로 더 많이 풀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RRP는 늘었지만 또 이제 온 RRP는 또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이 결국 증시를 좀 끌어올리고 채권 금리를 내리는 역할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순유동성은 또 연준 순유동성이 한 33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연준 총자산도 결국 또 33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조금 계속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이 SCFI가 계속 올라가는 게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또 헤즈볼라랑 싸우려고 하고 있죠. 지금 레바논 쪽이랑 이제 하마스랑은 또 좀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죠.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약간 확전이 되고 있는 그런 형상이 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유가도 다시 81달러 돌파하고 배럴당 SCFI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BDI도 사실 추세로 봤을 땐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요.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소매 판매가 또 안 좋게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그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연준 순유동성이랑 또 주가랑 원래는 계속 동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갭이 많이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이 부분이 뭐 사실 좀 과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결국 과열의 증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신용 창출이 돼야 증시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시가 쭉 올라가다가 2000년, 2008년도 예대율이 100% 되니까 다 무너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엔 아직 70밖에 안 됐는데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SLR이란 이 규제로 예대율이 바뀌었고요. 이제 그걸로 봤을 땐 예대율이 지금 100%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결국 대출 증가율이 증가될 때 증시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1년 증시 고점 찍을 때 대출 증가율이 확 증가하죠. 이제 예금 증가율처럼 똑같이 예금 증가율하고 똑같단 말이죠. 쭉 증가하고 예금이 많이 니까 대출이 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랬다가 다시 줄을 때 또 증시 하락하고, 최근엔 또 다시 이 예금 말고 대출이 또 조금 약간 증가되는 모습하고, 또 정부 현금이 증가되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증시가 반등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전에도 똑같이 이 대출 증가율이 올라갈 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대출이 늘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화량 대비해서 뭐 나스닥도 여전히 고평가고, 뭐 S&P도 마찬가지고요. GDP 대비해서 이제 S&P도 상당히 비싼 영역에 진입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뭐 좀 안 좋게 나오고 산업생산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지만은, 뭐 이건 이제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OECD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뭐 4월 거긴 합니다만, 뭐 사실 여전히 갭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이 이게 잠깐 깔짝 올라간다고 해소가 될 영역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래서 뭐 미국도 많이 잡히고 있는 건 맞지만 이 공급도 쉽게 사실 올라갈 그런 지금 단계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갭이 워낙 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도 마찬가지로 예대율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예대율이 과거 뭐 2000년부터 쭉 올라간단 말이죠. 이건 이제 대출금 대비해서 총수신인데, 그러니까 사실 주가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뭐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대출이 사실 증가율을 생각을 하면 3% 밑으로 내려갔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GDP 성장률보다 낮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쭉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90까지 이미 거의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더 못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대출을 못 해주면 어떻게 됐죠? 미국에서 양적 안 해주니까 예금이 또 늘어서 이 대출이 사실 되게 높은 기울기로 계속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출이 계속 높은 기울기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기가 어려운 좀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는 이제 좀 부동산이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M1 증가율이 최근에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게 이 M1 증가율이. 근데 왜 높아졌냐면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정확하게 한국은행이 RP로 돈을 되게 많이 풀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그럴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게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좀 결국 이제 대출 쪽이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 중국 쪽도 계속해서 이 신용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지금 창출이 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가 약 이 M2 나누기 M1이 거의 한 6배 가까이 갔을 때 터지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한 4.7 정도 됩니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IMF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그 정도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17일자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제 국채 이제 EQ에 발행했던 게 단기 국채가 한 2,300억 정도 달러 정도 이제 순감이 됐고요. 장기 국채가 3,100억 달러 정도 이제 순 발행이 됐습니다. 합쳐서 한 854억 정도 발행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게 한 650억 달러 정도 순감이 돼야 되고 단기는 장기는 한 376억 달러 정도 더 발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뭐 저번에 이제 얘기를 드렸다시피 20년, 21년도에는 국채 발행을 뭐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거의 뭐 4.2조 달러, 1.5조 달러, 뭐 계속 뭐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미국 전체 GDP가 그냥 대충 한 달러 정도, 2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 GDP가. 거기다가 미국 채권 총 발행량이, 국채 총 발행량이 한 27조 달러 정도 돼요. 근데 거기서 순 발행이죠. 그러니까 증감되는 발행량이 뭐 4조에 뭐 1.5조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이때 이제 QE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죠. 이 국채를 다 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이걸 감안하면은 좀 발행량이 많지는 않았었던 건데 22년부터 QT가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국채가 1조 정도 찍는데 이 부분이 사실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23년도에는 QT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다 단기 국채로 돌려버렸고요. 단기 국채가 한 1.8조 정도, 거의 한 2조 가량 찍은 거죠. 근데 장기 국채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찍으면서, 근데 그 단기 국채가 다 이 RRP라는 이 자금으로 다 치환이 되면서 수급 부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도 사실은 이 RRP가 한 6천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이거를 다 막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 TGA 정부 현금이 결국은 한 578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막아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연준의 순유동성이 중요한데 자산은 비록 4,500억 달러 정도 줄었지만 순유동성은 632억 달러 정도밖에 그치지 않는 거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Q에도 또 발행량이 많아진다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2,900억 달러 찍다 보면은 이 RRP까지도 다 고갈이 될 거거든요. 그럼 RRP 고갈되고 TGA도 고갈이 되면 결국은 순유동성이 이제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이제 증시에 더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밸류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대부분 자산들이 다 롱 포지션에 지금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지속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로 보면은 똑같이 이것도 이제 국고 같은 경우 이제 롱 추세로 다시 돌아왔고요. 우리나라 10년물도 다시 롱 추세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중립인데 롱에 더 가깝긴 하네요. 이제 롱 추세긴 하고, WTI도 이제 롱 추세고, 삼성전자 롱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도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롱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볼린저로 본다라고 치면은 여기는 이제 벌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모여 있고 해서 사실 여기는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역으로 똑같은 거죠. 이게 모이고 벌어지고 이제 내려가는 건데, 이건 이제 올라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추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 RSI도 사실 과매도 영역으로 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 정도도 이제 좀 과하게 내려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국고 10년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벌어지고 모이고 이제 그런 단계고, 미국채 10년도 벌어지고 약간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RSI도 여기도 이제 꽤나 많이 좀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이제 뭐 사실 오히려 벌어지고 모이고에 더 가깝긴 하네요. 이제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추세로 이제 좀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모양새긴 하네요. 이제 근데 이제 요런 부분은 이제 좀 많이 내려왔던 부분이 맞고, 근데 좀 과열이 이제 거의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RSI를 봐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볼린저로는 특별히 그렇게 볼 거는 없는 것 같고요. RSI로 봤을 때는 뭐 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일단 지금 추세로는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 갔을 때는 뭐 볼린저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기준선 이탈 동조가 좀 밑에 있다가 많이 올라와 있다. 이제 그 다음 51이 평 이격도 그렇고, ATR도 좀 그렇고, RSI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미국 쪽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넘어가 있고 넘어가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준선 이탈 정도나 52동 평균선도, 특히 50일 이동 평균선은 뭐 더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TR도 이제는 좀 확대가 되고 있고, RSI도 지금보다 더 과열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다시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벌어지고 이제 오히려 더 깔끔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도 이제 RSI로 갔을 때 70 넘어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엔비디아 이제 시총 1위를 가고 있고, 여기도 이제 벌어지고 어마하게 벌어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준선 이탈 정도나 이제 52평으로 봐도 여기 이제 명확하게 고점에 다 온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RSI도 그렇고요. 과열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뭐 차트 아까 봤던 부분 다 생략하고 결국 여기도 볼린저 다 넘어있기 때문에 거의 끝까지 지금 와있다. S&P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코인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좀 하방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고,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변동성 같은 경우가 빠지지가 않고 오히려 몰랐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긴 했지만 쉽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예, 기준선에 좀 걸려 있고요. 빅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많이 올랐지만 변동성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사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상태로 남아 있다라고 보여주고, 뭐 결국 이 필라델피아도 결국 이게 1, 2, 3, 4, 5로 마지막을 지금 거의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의 불꽃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니케이도 이 구름대를 계속해서 좀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실 수 있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구구 쪽 때문에 이제 재정 정책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결국은 계속 힘을 못 받고 있고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 이제 여기 후행 스팬도 역전이 확실히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 여기 구름대랑 52동 평균선에 좀 지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지지를 하진 못하고 여기 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로 뭐 언제든 200일에서 좀 상승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추세적인 하락을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달러 인덱스도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내리려고 막 하고 있는데 미국은 많이는 안 내리는 상황. 뭐 시장에서 뭐 2번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사실 뭐 SLR 이런 것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해도 효과가 없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 사실 결국 예대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창출하는 작업인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기도 사실 뭐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좀 반등하리라 봅니다. 후행 스팬도 이제 돌파가 돼버리고요. 달러 인덱스도 달러 원 같은 경우도 후행 스팬 돌파가 됐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다 이제 호전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다 호전된 상황. 추세가 좀 위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구름대일 때 넘냐 마냐 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정추세로 이 후행 스팸 여기 구름대만 넘어가면 그렇게 됐다라고 보여주고, 뭐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금리가 좀 저는 다시 이제 튈 때가 돼서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추세도 다 이제 좀 꺾여 있죠. 이제 전환선 기준선이.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저점을 깨냐 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깨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그냥 이제 해프닝으로 이제 이게 한 파동, 그다음 조정 파동, 그다음 상승 파동으로 끝나지 않을까. RSI나 봤을 때 슬슬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미국도 똑같이 요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정도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뚫리지 않고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파동이지 않을까. 국고 3년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뚫리냐 마냐인데 뭐 좀 안 뚫릴 확률이 전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다 이렇게 볼린저 넘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200일까지는 닿진 않았지만 뭐 거의 근처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뭐 워낙 지금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오늘 뭐 긴 꼬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뭐 결국 여기를 못 넘고 그냥 사실 하락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여기가 뭐 볼린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고요. 이번에 이제 여기서 200일에서 잘 지지가 됐는데, 이제 여기 다시 이제 구름대 밑으로 뚫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뚫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볼린저 안으로 이제 다시 들어와 버렸고요. 이 200일, 21일 볼린저도 RSI도 너무나 투머치 가열이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뭐 저는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볼린저 안으로 가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정말 과열의 끝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이제 파동상으로 보면 이제 이게 그냥 1, 2, 3, 4, 5로 마지막 파동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 2, 3, 4, 5의 마지막 파동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정배열은 되어 있습니다만 뭐 계속 추세가 막 힘이 있어 보이진 않죠. 이제 기간 조정을 받는 좀 그런 모양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미국장은 이제 휴장이라 뭐 사실 선물 정도만 살짝 움직입니다만, 뭐 선물도 조기 폐장이라서 뭐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뭐 내일이나 뭐 오늘 밤 정도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뭔가 이벤트가 저는 좀 뭔가 뭐 이스라엘 쪽이든 뭐든 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벤트가 있을 않은 그런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널링을 하회하면 정말 좀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